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케이스고요. 채무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 기업의 경우에 국내 재산이 있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결론적으로는 채권 추심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채권을 인정받아도 그게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 기업끼리 외국에서 거래 관계가 있었어도 국내 재산이 충분히 많이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에서 소송하셔서 국내에서 판결받아서 국내에서 강제 집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게 법률가의 역량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거고 그 사실관계 체증 작업인 거거든요.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 또는 우리는 계약서라고 해석하지만 그쪽은 MOU던가 그쪽은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뭐 양해각서에 불과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법률적 해석이 다른 영역 부분들 원론적인 입증 자료들이 부족한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외국인 기준에서는 이게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해도 한국법에서 적용을 받는 한국 법률가의 판단 기준으로는 이걸 증거로 해서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서 주장을 인정해주는 케이스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법률가가 당사자한테 체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청구하면 되겠죠. 그게 예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랑 일본어를 좀 할 수 있게 됐는데 저번 달에 상담하신 분이었나? 모로코 분들이셨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랍어 국가였더라고요. 그런데 저거 아랍어를 전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아예 상담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실시간 번역도 좀 원활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결국은 문서화시켜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언어의 장벽은 요새는 이제 거의 없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심의 영역은 사실은 이거는 국내 추심을 많이 해본 분들이 결국은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외국인 분들이 채권 추심을 직접 하실 수는 없죠. 대부분 대리인 선정을 해서 대리인이 그 추심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추심 파트 영역은 결국은 또 국내 채무자를 추심하는 그 노하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채무자가 어느 국적이냐, 어느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해외 은행을 추적하기는 좀 어려운데 해외로 빼돌린 것을 확인할 수는 있겠죠. 실제 회수하는 건 난이도는 좀 있어요. 선진국 국가들 중에서는 좀 이제 협조를 얻는 외국인 대리인들이 있기는 한데 확실히 해외 채권 추심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빼돌리기 전 단계에서 막으셔야 돼요. 계속 맨날 추심 영역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식의 빼돌리는 거 추적이 어려운 자산 해외로도 그렇고 코인으로만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산을 추적이 어려운 형태로 만들기 전 단계에 막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국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다 회수 가능한 채권이고요. 외국인이시라고 해서 차별받거나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회수 가능한 채권들입니다. 회수하십시오.